자, 이 강의에 보시면 문장의 탐구와 활용해 가지고요. 이번에 문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문장 성분을 먼저 봅니다. 해당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문장의 어떤 구성 요소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문장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품사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품사라는 것은 그 단어의 본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철수라는 단어는 명사잖아요. 품사는 명사인데 얘가 만약에 철수가 학교에 간다 하면 철수에다 가라는 주격 조사가 붙어서 뭐로 쓰이는 거야?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때 문장 성분은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할 때 경찰은 만약에 품사로 따진다면 당연히 명사겠지만 여기에서의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겠죠. 자, 주체인 주어가 되고, 자, 도둑을 잡았다 할 때 도둑은 여기서 뭐가 된다? 바로 이 목적어의 부시를 하게 되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잡았다, 이것은 행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바로 뭐로 쓰였다? 자, 서술어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문장 성분은 결국 그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를 지금 우리가 문장의 성분이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자, 구와 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니까 끊어쓰기 단위를 어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절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와 무슨 관계가 성립한 거.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각각 주어를 S, 자, 그 다음에 서술어를 우리가 V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인데 이게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는 없어요. 이 문장 안에서 이게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인단 말이야. 주어 또는 관형어 또는 서술어 이렇게 어떤 특정한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데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린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문장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혼자 쓰일 수 있는 게 어떤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게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건데 그게 주어 서술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주어와 서술어가 묶여있긴 하지만 내가 독립적으로 쓰이지는 못하고 그 문장 안에서 다시 어떤 문장 하나의 성분처럼 쓰인단 말이죠. 이런 게 절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이따 이건 아는 문장에서 다시 할 거예요. 자, 문장 성분의 종류에는 주성분, 부속성분, 그 다음에 독립성분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주성분은, 자, 우리가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필수 성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 필수 성분하고 이건 나중에 자릿수에서 좀 지금 약간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건 미리 이렇게 별표 쳐놓고 갈게요. 자, 이 필수 성분. 자, 먼저 주성분이라는 것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미리 여기다 좀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필수 성분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좀 해놓고요. 자, 주성분은 다 필수 성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성분에다가 자, 플러스 자, 필수 부사어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자, 필수 부사어. 자, 요거를 지금 우리는 뭐로 보면 돼요? 자, 필수 성분으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건 나중에 이제 자릿수 계산할 때 그때 이것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 성분은 다른 말을 꾸며주는 것. 자, 우리가 그 품사에서 그 수식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관용어와 부사어. 자, 이것이 부속 성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독립 성분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성분으로 이 독립어가 어디에 들어간다? 이게 독립 성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문장 성분별 특성인데요. 자, 주어를 먼저 봅시다. 자, 문장에 있어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 자, 여기는 자, 동작이나 그 다음에 작용의 주체가 되거나 자, 그 다음에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을 나타낼 때 이것을 우리는 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문장을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 이런 경우에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는 이 무엇이에 해당되는 이게 바로 주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이때 주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저번에 이거 품사에서 격조사 한번 하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자, 주격 조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대요? 이, 가, 깨서, 에서.
자, 어떤 경우, 요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자, 여기다가 지금, 자, 여기다가 하나, 이 주격조사 서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해냈다 그러면, 이때 서 같은 경우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주격조사.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EBS 교재에서는 이 서를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이나 다 또는 우리가 높임을 나타낼 때 쓰는 깨서, 그 다음에 단체를 나타낼 때는 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써가지고 우리가 주어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격조사를 붙여갖고 주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자, 이것을 아예 생략을 하거나 또는 주격조사 자리에다가 자, 보조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는 이런 것들, 뭐 은는 만도 이런 것들을 이 보조사라고 있습니다. 분사 배울 때. 자, 이런 보조사를 사용해가지고 주어의 자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구체적인 건데요. 누나가 공부를 한다 할 때는, 자, 이때는 뭘 붙여서 가라는 주격 조사를 직접 붙였네요. 자, 근데 누나 지금 공부할 땐, 자, 여기 누나 가에 주격 조사는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격조사를 생략하고 주어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경우. 자, 누나도 공부할 때 이 도는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자, 보조사인 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주격조사를 붙이는 방법, 주격조사를 생략하는 방법, 아니면 보조사를 대신 붙이는 방법. 자, 서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문장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무엇이다, 또는 어떠하다, 어찌하다, 이게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서술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무엇이다가 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왔냐? 자, 무엇이라는 체언에다가, 자, 여기다 뭘 결합해서, 자, 서술격 조사인 이다를 결합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어떠하다라는 것은 이건 뭐야?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이 경우는 뭐가 되는 거고, 자, 형용사가 여기서 서술어로 온다는 뜻이 되겠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찌하다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서술어가 뭐가 오는 거야? 이 경우는 이렇게 동사가 서술어로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 유형이 체언 플러스 이다를 결합해 서술어를 만들거나, 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서술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동사를 붙여서 서술어를 만드는 방법. 자, 이 세 가지 형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서술어는 바로 뭐냐? 어떤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우리는 그래서 서술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 자, 삼촌은 경찰이다의 경우에 이 경우가 바로 뭐 체언 플러스 이다가 온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노랗다의 경우는 형용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다의 형태가 같고요. 자, 노래를 부르다는 동작이니까, 자, 이 경우는 어찌하다가 여기 서술어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뭐 했냐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의 성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 필수 성분이란 말을 지금 별도로 기억을 해놓으라고 했죠. 자, 이때 자, 우리가 자릿수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자리 서술어는 당연하게 서술어가 있으면 문장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온전한 문장이 되려면 주어가 필요하다고 했죠? 주어 하나만 더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명수는 학생이다 이 경우에 자, 바로 뭐 하나만 있으면 돼. 이 주어 명수는 이거 하나나, 자, 또는 자, 꽃이 피었다처럼 꽃이라는 주어 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자, 이런 서술어를 우리는 몇 자리 서술어? 자, 한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서술어가 몇 개의 문장 성분이 필요라는 물어본 거니까 결국 서술어의 개수는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문장 성분의 개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자, 이건 두 자리 서술어예요. 자, 먹었다의 경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자, 이렇게 그가라는 지금 주어가 있어야 되지만, 자,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하죠? 자, 여기 목적어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지금. 그래서, 자,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자, 이것은 몇 자리 서술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자, 형은 의사가 되었대요. 자, 되다라는 지금 뭐가 온다면, 자, 이 서술어가 왔을 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경우는 주어가 아니라 의사가 주어처럼 보이지만, 이때 이건 보어입니다. 보어. 복격조사 가가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자, 이 경우는 지금 이건 주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이렇게 보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자리 서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민들레는 쓴바귀와 비슷하다 할 때, 자, 이 경우는, 자, 비슷하다의 경우는 일단 주어는 이렇게 민들레가 주어인 것 같은데, 자, 이거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쓴바귀와는 뭐가 되는 거다? 이게 필수 부사.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할 때, 필수 성분 이렇게 했을 때 주성분하고 좀 구분을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랫부 위에서 이 필수 부사어를 따로 필수 성분에 넣는 이유는 자릿수 계산할 때 여기는 필수 부사어까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일반 부사는 자릿수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빼버리고 필수 부사, 얘는 반드시 얘가 안 들어가는 문장이 어색하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 자, 조금 전에 민들레는 쓴바귀와 비슷하다는데 여기서 지금 쓴바귀와를 빼버리고 민들레는 비슷하다가 되면 문장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꼭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쓴바귀와는 이것을 우리 필수 부사어, 그래서 얘는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몇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그럼? 자, 이것도 이렇게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그 영어에서 그 수요 동사라는 게 있었죠? 기부 동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주어도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을이라는 목적어도 있어야 되지만 줘야 되는 대상이 또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부사어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걸 우린 주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필수 부사어. 그 다음에 용돈을, 이것이 뭐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주다라는 동사는 몇 개? 자, 이렇게 세 개의 필수 성분을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왼쪽에 좀 보시면, 자, 서술어의 구성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서술어는 보통 하나의 용언,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가 그냥 서술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체언에다가 뭐를 결합해서, 이렇게 이다를 결합해서, 이 경우도 뭐를 만들 수 있다? 서술어를 만들 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자, 둘 이상의 용언이, 자, 먹다라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보다라는 용언의 어간을, 이걸 보조적 연결어민 뭘 붙였어요? 어를 연결해서 얘를 어떻게, 하나의 서술어를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으란 얘기예요? 음식을 보란 얘기입니까? 먹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지금 먹다인 경우가 뭐가 되는 거고, 자, 먹다를 우리는 본용언이라고 하는 거고, 자, 거기에 비해서 보다라는 것을 앞에 있는 본용언을 자, 보조해주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보조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뒤에 있는 것이 무조건 보조용언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둘 다 본용언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먹고 가라. 이렇게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지각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야, 그래도 밥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라. 이렇게 했을 때는, 먹다라는 것도 뭐가 되는 거고, 본용언. 학교에 가다의 가다도 본용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문맥 안에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자, 밑에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을 다시 나눠놨네요. 자, 우리가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아나 어. 자, 요 대신에, 자, 아서, 어서를 지금 여기서 보조용언인 경우는 이것을 아서나 어서로 바꿀 수가 없대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먹어서 보아라.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여기서 옷을 사서 입다 할 때 서를 붙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데 먹어서 버리다는 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다면, 자, 옷을 사입다의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한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거기 비해서 먹어 버리다라는 것은 앞에는 본용언이지만 뒤에 있는 용언은 보조용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결국 뭘 붙여보라는 거? 아서나 어서. 자, 이거를 붙여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되면 이런 경우는 뒤에 있는 경우도 뭐가 된다? 본용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넘어갑니다. 자, 목적어는 서술어에 동작이나 작용에 뭐가 되는 거? 주체가 아니라 요번엔 뭐라고 그랬어? 대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상. 자, 목적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의 목적
목적격 조사인 뭐를 붙이는 방법. 자, 우리가 보통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을이나 를, 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격조사, 목적격 조사는. 자, 을을 붙여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자, 때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자, 생략을 하는 경우나, 자, 늘 나오는 것들이 있었죠. 자, 그 자리에다 뭐를 붙이는 방법. 자, 보조사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 이것도, 자, 아랫부분에서 지금 여기 하겠지만 번호 매기겠습니다. 목적격 조사를 붙이는 방법, 자, 생략하는 방법, 또는 그 자리에 보조사를 붙이는 방법.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봅니다. 나는 빵을 먹었다의 이 경우는, 자, 을이라는 뭐가 붙어 있어요? 자, 목적격 조사가 직접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적어가 됐고, 자, 나는 빵을 먹을래인데, 그냥 빵 먹을래 해도 되죠. 우리가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문장체인데, 자, 이렇게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는 방법도 있고, 자, 세 번째는, 자, 빵을 먹었다 대신에, 그 대신에 보조사 뭐를 붙여버렸어? 도를 붙여버렸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결국, 아, 다른 것도 먹지만 이것도 먹는다. 포함을 나타낼 때 쓰는 보조사라고 있어. 자, 보호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조사 부분일 것 같은데, 여러분 자꾸 착각해가지고, 이 문장 성분의 어떤 개수 같은 거 물어보거나, 이거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자, 특히 이 되다와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왔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주어인지, 보어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되다 아니다가 왔다면 그 앞에 있는 경우는 무조건 뭐가 된다? 이거 보어를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경우? 자, 여기 되다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 있는 대학생이는 보어. 자, 되다 여기 똑같은 경우죠. 아니다도 마찬가지 이게 오면 앞에 있는 경우는 보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주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앞에 있었죠? 자, 여기는 언니가가 바로 다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주어, 주어, 주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복격조사 뭐가 붙어서 이 가가 붙어서 실현이 되는데, 자, 이 방법이, 자, 이 경우도 지금 세 가지 형태가 올 텐데,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뭐를 붙여서 복격조사 이 가. 자, 이게 주격조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자,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자,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생략하는 방법도 있고, 보조사를 붙이는 방법. 자, 이것도 번호 매기면, 자, 생략, 보조사. 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잡혔을 거야. 어떤 특정한 문장 성분들은 결국 격조사를 붙여서 실현하는 방법이 있고, 생략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보조사를 붙이는 방법.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자, 아랫부분에서 내용은 정리가 됐고, 자, 부사어로 갑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무슨 성분이라고 했어요? 부속 성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준다, 이렇게 수식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품사에서는 우리가 수식어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겁니다. 관형어는 주로 뭘 꾸며주게 되고요? 자,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게 됩니다. 자,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기도 하지만, 체언이 그대로 관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자, 또는 관형격 조사 의의를 붙이는 방법들. 자, 또는 여기다 뭐를 붙인대요? 자, 관형사형어미 은는 을던을 붙여가지고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반드시 기억해 놓을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 관형사형 어미에 뭐가 있다? 은는 을던이 있다. 요거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이따가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뭘 하냐면, 문장의 그 짜임을 할 때, 우리가 아는 문장의 종류 있죠? 이때 이거 은는 을던이 붙었는지를 확인해서 관형어인지 아닌지, 관형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는 을던, 은는 을던. 자, 예문에 보시면, 자, 이 경우에도 지금 뭐가, 그래서 그녀는 옛 물건처럼, 관형사의 경우는요, 조사가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관형사 자체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지금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뭘 꾸며주니까 이게? 옛 물건. 자, 체언을 꾸며주니까 관형어는 맞죠? 문장의 성문, 기능이니까 역할. 자, 시골의 풍경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풍경을 꾸며주고, 자, 어머니의 모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예쁜 꽃. 다 지금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태는 다 다르죠? 자, 첫 번째 이것은 관형사 자체가 뭐로 쓰인 거고, 자, 이것이 지금 하나의 관형으로 쓰인 거고, 시골은 체언 자체가, 자, 명사인 체언이 관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어머니 의는 관형격 조사 뭐가 붙었다? 의가 붙은 경우.
자, 예쁜 꽃 할 때도 이 관형사형음이 뭐가 붙었어요? 자, 니은이 붙어가지고 예쁘다. 형용사의 경우는 이때 는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니은밖에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은이나 니은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니은이 붙었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가 관형어. 그 다음에 부사어는 우리가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하지만 부사어는 용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지랖이 되게 넓어요. 어떤 관형사를 여기서 지금 관형사 또는 다른 부사 또는 절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라는 걸 배웠죠. 특정한 어떤 문장 성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용언이나 관형사, 다른 부사 이런 걸 꾸며준다면 그건 성분 부사가 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문장 전체, 과연 이런 경우는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부사라고 했어요. 자, 예문에 보시면 아주 오랜 세월 할 때, 자, 앞에서부터 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 오랜 세월이니까 여기 있는 세월을 꾸몄어요. 자, 그러면 올해는 뭐가 되는 거죠? 관형어죠? 관형사이면서 관형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올해 다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아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올해라는 관형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부사가 되는 거지. 자, 밑에 들어갑니다. 자, 빨리라고 했는데 빨리 끝났다니까 자, 끝나다는 용언 꾸며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부사죠? 이렇게 부사가 왔어요. 자, 그리고 정말이라는 이것이 다시 또 빨리를 꾸며주니까 이 경우는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과연이란 말은 자, 이거 우리 부사에서 한번 했던 문장 부사에서 한번 했던 부분이네. 자, 여기에서는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체를 꾸며주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체원에다가 뭘 붙여가지고요. 자, 부사격 조사를 자, 결합해서 자, 이게 부사를 만드는 방법. 자, 또는 용언에다가요. 거기다가 어떻게 부사형 어미를 붙이는 방법. 자, 여기 부사격 조사란 말을 썼고요. 용언에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부사형 어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래 가시면 자, 일단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일단이란 단어가 뭐가 돼요? 이게 부사 자체이면서 얘가 지금 그대로 쓰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각하다 자, 이 뒤에는 용언을 꾸며주니까 이것이 바로 부사로 그냥 쓰인 거야. 부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하지만 집의 경우는 자, 여기서 집이라는 뭐에다가요? 자, 이거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눠서 자, 집이라는 명사에다가 체원에다가 거기 부사격 조사 뭐가 결합했다? 의로가 결합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의로는 뭐가 된다? 부사격 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여기 깊게인 경우는 깊다라는 형용사에다가 뭘 결합했어요? 개. 이걸 결합을 해서 이 녀석을 지금 뭐로 만든 거야? 뒤에 있는 뭘 꾸며주는 드리워지다. 드리우다 이것을 꾸며주는 지금 뭐야?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다시 갑시다. 깊다의 용언의 어간, 형용사의 어간에다 개라는 요거는 뭐? 부사형 어미. 자, 이 어미인 개를 붙여가지고 얘를 부사를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부사어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긴 하지만 아까 우리가 세 자리 서술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필요한 부사를 그렇지. 바로 그게 해당이 되는 단어가 바로 요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놓을게요. 그냥 필수 부사어 줄여서 필부. 이게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또한 두 자리 서술어 중에서도 일부도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자, 필수 부사어가 쓰는 경우가 있대요. 자, 예를 들어 나는 그를 친구로 여긴다 할 때, 자, 얘는 몇 자리 서술어입니까? 자, 이 경우는 모두 필요하고요. 자, 주어도 필요하고 목적어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친구로니까 얘가 바로 뭐야? 필수 부사어. 그 다음에 여기다는 결국 몇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네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옷이라는 주어에다가 자, 그 다음에 너에게라는 지금 필수 부사어. 이게 두 개가 필요하니까 얘는 몇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두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 내지 세 자리 서술어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필수 부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독립어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그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독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독립어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지만 문장의 중간 혹은 끝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어렵겠네 할 때 얘는 문장 중간에 와버렸죠. 자, 뭐 끝에 뭐 하지요 뭐 이건 맨 마지막에도 왔네요. 자, 감탄사는 독립어로 쓰이며 체언의 지금 단독 형태나 체언의 혹격조사 물 붙여가지고 열을 결합해서 형태도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아시라는 것은 이건 감탄사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독립어가 된 거고요. 자, 선생님 이 경우는 체언 단독으로 해서 얘가 지금 독립어로 쓰였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민수야 이 경우는 자, 체언인 명사 민수에다가 야가 결합한 거죠. 자, 그래서 독립어이긴 하지만 품사로 물어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경우는 민수 야는 자, 명사에다가 결국 뭐가 결합한 형태? 자, 여기 혹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품사로 나누는 것과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독립어 문장의 성분을 볼 때는 좀 달라요, 지금.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정리해 놓을게요.